이 뉴스는 사실은 뉴스라고 말씀드리긴 좀 미안할 정도로 좀 지나간 소식이긴 합니다. 6월 2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워싱턴 DC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빌더버그 미팅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빌더버그 회의는 매년 열리는 행사이고 매년 개최지 장소가 바뀝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요. 전 세계의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회의를 가지는데 미주 지역, 그러니까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만 모입니다. 아시아 지역 지도자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상황에서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혹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회의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의에 지금 제목에 적은 것처럼 전현직 CIA 국장, 구글 CEO, 파이자 임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허위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제가 한 15가지 주제가 논의가 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고요. 이 빌더버그 미팅은 사실은 음모론자들이 굉장히 자주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들 일체 출입을 못하게 다 막습니다. 기자들은 출입을 못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대화한 내용들도 외부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이야기가 된 이야기는 밖에다 이야기할 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인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요. 채담 하우스라는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채담 하우스라는 규칙은 원래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하고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밀회의 원칙인데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고 대신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비밀이 유지가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마음 놓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이런 취지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채탐하우스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회의여서 음모론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소재이고요. 올해 참석한 사람들이 한 21개 나라에서 120명 정도가 참석했다라고 이쪽 그 주최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빌더버그 미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명단에 제일 위에 첫 번째 알파벳 순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조지아주 주지사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졌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의 공식적인 직함은 사실 주 하원 의원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해본 거는 조지아주의 주 하원 의원 해본 게 전부인데 그런데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유명세를 탔고 또 그 이후에 2020년 선거에서 조지아주의 블루웨이브가 불게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쪽에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요번에 또 주지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이 빌더버그 미팅의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더라. 여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보르지 브랜디라는 이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피터 틸이라는 인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막 뒤섞여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빌더버그 미팅에서 토의가 이루어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역량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보면은 뭐 한 나라의 수상이라든가 무슨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연방 상원의원이든 하여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 더군다나 재계 쪽도 마찬가지죠. 구글 CEO니 무슨 뭐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이 안에서 나온 대화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 지구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공유하는 생각, 하나의 컨센서스를 만든다는 거죠. 공감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정책이 결정이 될 때 이들이 나눈 대화가 그 바탕에 토대가 돼서 그쪽 방향으로 이 세계 정세가 방향을 잡게 된다, 움직여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빌더버그 미팅을 관심 있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요. 올해 참석한 사람들 보면은 윌리엄 번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게 다 CIA 국장들입니다. 전 국장, 현직 국장. 그리고 슈미트 구글 CEO도 전 CEO도 포함되어 있고, 틸도 이번에 참석하게 되어 있고, 파이자 CEO인 알버트 블라도 이번에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팬데믹 이후의 보건 문제가 또 이슈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자유호송대 기억하시죠? 캐나다에 있었던 프리덤 컨보이한테 후원금 보내준 사람들 은행 계좌 전부 다 동결시켜라 라고 명령을 했었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라는 캐나다 부총리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미국과 유럽 정부 관료들도 참석했는데요. 크리스텐 시네마,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죠. 크리스텐 시네마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고, 그리고 지나 레이먼도 연방 상무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하고요. 아도웨일 아디에모 재무차관이죠. 그 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회의 실장이죠. NSC 대표를 맡고 있는. 그리고 셀레스티 왈랜더 국방부 차관, 그리고 헨리 키신저, 뭐 이름만 들어도 그 유명한 외교가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이제 옌스 스톨렌베르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톨렌베르크는 지금 나토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마르가리타니스 슈나스라는 유럽 평의회 부의장도 들어가 있고요. 핀란드 수상인 산나 마린, 네덜란드 수상인 마크 루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120명이 참가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다 일면에 그 뭐 굵직굵직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제가 되어졌던 주제 15가지가 있는데요. 쭉 빠르게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정학적 재설정, 나토의 현안, 중국, 인도태평양 재설정, 그 다음에 시노 미국 기술 경쟁, 러시아, 그리고 정부와 경제의 지속성,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 지금 세계 금융체제 붕괴 이슈는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분명히 다가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달러화가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달러화 약세가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국제사회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과연 나올 것인가. 나오면 누구한테서 나올 것이고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요 관심사입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자신의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국제 달러화처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위상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눈초리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논의한다 했을 때 그런 달러의 기축통화 문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지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허위 정보 이야기가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과연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미국 관료들도 들어와 있고 정치인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회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인사들도 여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서 허위 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간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일에서 5일 이미 열린 회의였습니다. 이 안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이후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허위 정보를 관리 감독하고 검열을 직접 이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지금 보고 있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아예 바이든이 직접 행정 각서를 써서 부통령을 의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니 무슨 국토안보 장관이 이런 장관급들의 사람들을 껴 집어넣어가지고 허위정보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금 빌더버그 미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이러냐면 이 회의가 유럽하고 북미 국가들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상당 부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관리 감독하고 실제로 법을 아예 검열법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검열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미국의 관료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금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가능성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화된 유럽의 국가들을 지금 미국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인정해 주어서는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이기도 하죠. 결국은 국민들이 좀 나서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2일에서 5일 사이에 있었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20일, 19일, 20일 이때 이러한 보도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좀 이러한 보도들이 안 되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다 내용이 무슨 회의가 있는지 회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렸다라는 것 자체는 오래전부터 다 공개가 돼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언론사들 입장에서 안테나를 돌려보았을 때 그 회의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회의인 것 같아라고 제쳐놓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회의에서 뭐가 있었구나. 그 회의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포착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 회의에 대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에 대한 주제를 다뤘던 부분이 좀 눈에 띈다. 에너지 보안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팬데믹 이후 보건 문제에 대한 주제도 있었고 민주주의 사회의 분열이란 주제도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민주주의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무역과 탈세계화에 대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무역과 탈세계화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됐었다. 실제로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온라인으로 화상 참여해서 연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 회담이 사적인 성격이고 공식적인 자격이 아닌 개인으로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위에 구속되지 않는다. 참가자들이 통찰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안건이나 결의안, 표결, 정책 설명, 혹은 성명 발표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부에서 모인 사람들의 대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더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18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번 행사의 참석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토 사무총장인 스톨텐베르그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워싱턴에서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핀란드의 마린 산나 수상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터키의 우려를 해결하고 핀란드 및 스웨덴의 나토 회원 신청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스톨텐베르크가 이 사무총장이
이 회의의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몰라서 이런 글을 썼으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썼겠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웹사이트에서는 이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지 어떤 공식적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으나 그런데 스톨텐베르그가 내용을 트위터에다가 올려놓은 걸 보면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나눴다는 등 이거 결국은 공직자로서의 만남, 좋은 만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긴 하죠. 뭐 그 사람들 계급장 다 띄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가지고 정보 교환한 거다. 이런 말을 믿을 수는 사실은 없는 거긴 합니다만은. 예. 더 와이어는 빌더버그 그룹을 엘리트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이라고 보도합니다. 분명히 빌더버그의 비밀스러운 성격은 참가자들이 신뢰의 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 주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성향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대중의 토론, 비판 그리고 대안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길래 이렇게 비밀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비밀로 감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음모론자들의 많은 표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예전에 보면은 빌더버그 회의가 어디에서 열린다 그러면 이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음성 하나라도 좀 잡아내려고 하고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고 막 주변에 삥 둘러서 포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는데 하여간 결국은 이른바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은 이 한인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규모에서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자 우리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하자라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만들어내서 그쪽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68회라고 합니다. 빌더버그 미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 더 강해질 것 같고 팬데믹 이후에도 보건 이슈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팬데믹 시대와 같은 그런 수준의 보건 통제를 계속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게 됩니다.